빗줄기가 시야를 가리는 폭우 속 회색빛 고속도로 위를 질주하는 고급 스포츠카가 미끄러지듯 휘청거렸다. 한서준은 운전대를 꽉 쥐었지만 그의 눈은 이미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방울 너머의 흐릿한 형체에 고정되어 있었다. 갑자기 나타난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했고 피할 새도 없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그의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다. 안전벨트가 그의 몸을 사정없이 짓눌렀지만 충격은 너무나 강렬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그의 눈에는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 밤, 이름 모를 여인과의 뜨거웠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의식을 잃었다. 수년 전 한서준은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다. 젊고 유능한 CEO, 재벌가의 상속자. 그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그는 늘 공허했다.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오직 성공만을 강요했고 그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사업 문제로 깊은 좌절감에 빠져 술에 취했다. 그는 우연히 들어간 낡은 배에서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청초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 밤, 그는 모든 것을 잊고 그녀와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그녀의 이름도 묻지 않은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의 인생에 그런 하룻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사고 현장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부서진 차량의 잔해들이 빗물에 젖어 있었고 구급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구조대원들은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었다. 그 혼란 속에서 한 작은 소녀가 빗속을 뚫고 부서진 차로 다가섰다. 그녀의 이름은 한아름. 맑고 커다란 눈망울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그녀는 낡은 우산을 든 채 작은 몸으로 쓰러진 나무와 튀어나온 철근을 피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름이의 작은 손에는 직접 엮은 데이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항상 주변을 맴도는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늘 그곳에 있었다. 아름이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엄마는 아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빠는 얼굴조차 모르는 존재였다. 할머니는 늘 아름이에게 아빠는 아주 먼 곳에 계신 멋진 분이라고 말해주었다. 아름이는 매일 아침 할머니가 가르쳐준 데이지 꽃을 꺾어 그림 속 아빠의 얼굴과 닮은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 그녀는 그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었지만 마음속 깊이 그를 사랑하고 그리워했다. 그녀는 늘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생일, 그의 기념일, 그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그녀는 항상 그곳에 있었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다. 아름이의 작은 발은 부서진 차 주변에 널린 유리 파편과 빗물에 젖은 나뭇가지들을 조심스럽게 피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차 안을 들여다보았다. 한서준은 피투성이가 된 차에 운전석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숨소리는 희미했다. 아름이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철렁했다. 그는 그림 속 아빠의 얼굴과 똑같았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심장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렸다. 그녀는 그가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부서진 차 안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기름 냄새가 진동했고 차는 곧 폭발할 것 같았다. 아름이는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녀는 작은 몸을 억지로 비집고 차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작은 손은 서준의 굳게 잠긴 안전벨트를 풀기 위해 애썼다. 그녀의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안전벨트를 풀었고 마침내 딸깍 소리와 함께 안전벨트가 풀렸다. 아르미는 작은 몸으로 서준을 끌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너무나 무거웠고 그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를 끌어냈다. 그녀의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그녀의 옷은 빗물과 피로 범벅이 되었다. 그녀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는 그를 살려야 했다. 겨우 차 밖으로 서준을 끌어낸 순간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차는 산산조각 났다.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고 열기가 아르미의 얼굴을 강타했다. 아르미는 서준을 끌어안고 땅바닥에 엎드렸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작은 몸으로 덮어 보호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그가 살아있다는 것에 안도했다. 구조대원들이 뒤늦게 달려왔다. 그들은 아르미의 용기에 놀랐고 그녀의 작은 몸으로 서준을 구출해낸 것에 감탄했다. 서준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아르미는 그의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빠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할머니가 말했던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을 기억했다. 병실에서 서준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아르미는 그의 옆 침대에 앉아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숨소리는 규칙적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빠, 제발 눈을 뜨세요. 아르미가 아빠를 지켜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르미는 서준의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그를 위해 데이지꽃을 꺾어왔고 그의 침대 옆에 놓인 작은 화병에 꽂아두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회복을 빌었다. 그녀는 그의 몸이 회복되는 동안 그의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을 조용히 알아내려 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를 이렇게 차갑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딸이라는 사실을 밝힐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며칠 후, 서준은 마침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고 희미한 병실 천장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의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고통은 전보다 덜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은 침대 옆에 앉아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작은 소녀에게 닿았다. 그녀의 맑고 커다란 눈망울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고 그녀의 작은 손은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가 그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르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에게는 마치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여긴 어디지? 그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다. 번개, 폭우, 그리고 섬광처럼 스쳐 지나간 트럭의 모습, 사고였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병원이에요. 아저씨가 사고가 나서 제가 아저씨를 구했어요. 아르미는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아저씨가 채 깔려 있었는데 차가 폭발할 것 같아서 제가 아저씨를 끌어냈어요. 서준은 아르미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이 작은 소녀가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어제의 상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미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고마움으로 가득 찼다. 네가 날 구했다고 고맙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때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의사는 서준의 상태를 확인하고 놀라움과 함께 안도감을 표현했다. 한서준 총수님, 기적입니다. 이 정도로 큰 사고에서 살아남으신 것도 기적인데 의식도 빠르게 회복되셨습니다. 특히 이 작은 영웅 덕분입니다. 의사는 아름이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총수님은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서준은 다시 아름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인함과 용기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이 아이는 누구죠? 아름이에요. 한아름. 아름이는 수줍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 그의 눈을 피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그의 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의사는 아름이가 매일 서준의 병실을 지켰으며 그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서준은 아름이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에게 보답하고 싶었다. 아름아, 네가 원하는 게 뭐든 말해라. 내가 뭐든 들어주겠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름이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그의 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먼저 그의 마음을 열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아저씨,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저씨가 건강해지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아저씨가 저에게 아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왜 저를 떠나셨는지.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서준은 아름이의 말에 놀랐다. 그의 얼굴은 굳어졌고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다시 떠올렸다. 이름 모를 여인과의 하룻밤, 그리고 그 후의 공허함. 그는 아름이의 말이 자신의 숨겨진 과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나는 아빠가 아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싶었다. 아름이는 서준의 말에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다. 아저씨는 아빠와 똑같이 생겼어요. 할머니가 그랬어요. 아빠는 아주 멋진 분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겼다. 서준은 아름이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는 그녀를 울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순수한 눈물은 그의 차가운 심장을 흔들었다. 울지 마라. 미안하다. 내가 잠시 헷갈렸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손은 그녀의 작은 머리에 닿자마자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낯설지 않았다. 그는 아름이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의 아빠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그녀의 아빠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아름이는 그의 약속에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빠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그가 진실을 마주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서준은 회복 기간 동안 아름이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아름이는 매일 그의 병실을 찾아왔고
그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그에게 밝고 순수한 에너지를 주었다. 서준은 아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편안함과 행복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눈빛과 따뜻한 마음씨에 매료되었다. 아름이는 서준의 회복을 돕는 동안에도 조용히 그의 과거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는 그의 비서실에서 그의 스케줄과 과거 기록들을 찾아보았다. 그녀는 그가 몇 년 전 사업 문제로 힘들어하던 시기에 낡은 배 같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바가 자신의 엄마가 일했던 바와 같은 곳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아름이는 할머니에게 엄마와 아빠의 만남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할머니는 아름이에게 엄마가 급에서 일했고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지만 그 남자는 그녀의 임신 사실을 모른 채 떠났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그 남자가 한씨 성을 가진 재벌가의 남자였다는 것만 알려주었다. 아름이는 그 남자가 서준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엄마의 일기장을 찾아 읽었고 엄마가 서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되었다. 엄마는 그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기회를 찾지 못하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던 것이었다. 아름이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서준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는 그가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의 엄마를 기억하고 그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랐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가족이 되어주기를 바랐다. 퇴원 후 서준은 아름이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왔다. 그는 아름이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했고 최고의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아름이는 넓고 화려한 저택에서 생활하게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병실에 혼자 계시는 것이 마음에 걸렸고 서준과의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어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그의 딸이라는 사실을 말할 적절한 시기를 계속해서 재고 있었다. 서준은 아름이의 존재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전에 차갑고 무관심했던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 아름이에게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그는 아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녀의 순수하고 밝은 모습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고 그녀에게서 낯선 안정감을 느꼈다. 그는 아름이를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그의 약혼 여인 강채연은 서준의 변화에 불안감을 느꼈다. 강채연은 유력 정치인의 딸이자 재벌가의 상속녀로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능력으로 서준과 완벽한 짝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서준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고 아름이의 존재가 그녀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했다. 채연은 서준에게 직접적으로 아름이의 정체에 대해 물었다. 서준 씨, 저 아이는 누구죠? 왜 갑자기 저런 아이를 당신의 저택으로 데려온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함께 의심이 가득했다. 서준은 채연의 질문에 차갑게 대답했다. 그 아이는 내가 사고로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구한 아이입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보답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아름이의 정체를 채연에게 밝히고 싶지 않았다. 채연은 서준의 태도에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서준이 아름이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아름이를 제거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르미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그녀는 아르미가 한서준의 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르미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아르미는 서준의 저택에서 생활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할머니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그녀는 할머니가 자신을 그리워할까봐 걱정했다. 아르미는 서준에게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서준은 아르미의 요청에 놀랐다. 그는 아르미의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의 과거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는 아르미의 할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르미의 할머니에게서 아르미의 과거 그리고 자신의 숨겨진 비밀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준은 아르미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아르미의 손을 잡고 행복해 하셨지만 서준의 얼굴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서준의 얼굴에서 아르미의 엄마, 즉 자신의 딸의 얼굴을 보았다. 할머니는 서준이 아르미의 아빠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서준 씨, 당신은 대체 누구신가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준은 할머니의 질문에 당황했다. 그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을 읽었다. 그는 할머니가 자신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저는 한서준입니다. 아르미가 저의 사고를 도와주셔서 제가 아르미를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할머니는 서준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아르미는 당신의 딸이에요. 당신의 아내가 아르미를 낳고 세상을 떠났어요. 당신은 아르미의 아빠예요.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서준은 할머니의 말에 충격에 빠졌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다. 아르미가 자신의 딸이라니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몇 년 전 이름 모를 여인과의 뜨거웠던 하룻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르미는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신의 딸이었다. 아르미는 서준의 눈치를 살피며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떠날까봐 걱정했다. 아르미는 아빠 딸이에요. 할머니가 그랬어요. 아빠는 아주 멋진 분이라고. 아르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서준은 아르미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딸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녀를 외면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인해 아르미와 그녀의 엄마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는 아르미를 품에 안고 울었다. 아르마,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몰라봐서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겼다. 그는 아르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사랑이라는 감정을 모르고 살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아르미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할머니는 서준의 변화에 안도했다. 그녀는 서준이 아르미를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르미와 서준이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강채연이 고용한 사설 탐정이 아르미의 출생의 비밀을 알아낸 것이다. 채연은 아르미가 서준의 친딸이라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아르미를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했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준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어떤 여자도, 심지어 그의 딸조차도 그의 옆에 두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그녀는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채연은 아름이가 한서준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고 아름이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준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고 그의 옆에 어떤 여자도, 심지어 그의 딸조차도 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오만함과 권력욕이 뒤틀린 형태로 폭발하기 시작했다. 채연은 먼저 언론을 이용해 아름이와 서준의 관계를 왜곡하여 세상에 알리려 했다. 그녀는 익명으로 언론의 아름이의 출생 배경, 즉 그녀의 엄마가 유흥업소 출신이며 아름이가 하룻밤 실수로 태어난 사생아라는 소문을 흘렸다. 그녀는 서준이 재벌가의 명예를 위해 아름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조작하려 했다. 그녀의 목적은 아름이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대중의 비난을 한서준에게 돌려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었다. 언론은 채연이 흘린 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킬보의 악명 높은 기자 이성민은 특종의 눈이 멀어 채연의 정보에 현혹되었다. 이성민은 과거에도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인물이었다. 그는 채연의 지시에 따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서준과 아름이, 그리고 죽은 아름이의 엄마까지도 조롱하는 기사를 쓸 준비를 했다. 한편 서준은 아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는 그녀에게 최고급 교육을 제공하고 그녀의 모든 것을 채워주려 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세상의 모든 행복을 주고 싶었다. 그는 아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는 그의 삶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죄를 속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언론에서 아름이의 출생에 대한 추악한 소문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격분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름이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즉시 언론 통제를 지시하고 소문의 근원지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강채연이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채연을 직접 만나 그녀의 행동에 대해 추궁했다. 채연 씨, 당신이 이 모든 일을 꾸민 겁니까? 왜 아름이를 해치려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채연은 서준의 질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다. 서준 씨, 저는 당신을 위한 겁니다. 저 아이는 당신의 명예에 먹칠을 할 거예요. 당신의 삶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당신은 재벌가의 상속자입니다. 저런 아이와 엮여서는 안 돼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서준은 채연의 이기심과 오만함에 경악했다. 그는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채연 씨, 아름이는 나의 딸입니다. 나의 유일한 가족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을 모욕했습니다. 우리의 약혼은 끝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채연은 서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분노에 사로잡혔다. 좋아요. 서준 씨,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명예와 JS그룹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겁니다. 그리고 저 아이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녀는 증오에 찬 눈빛으로 서준을 노려보았다. 채연은 이성민 기자에게 모든 정보를 넘겼고
이성민은 즉시 자극적인 기사를 터뜨렸다. 한서준 JS그룹 총수, 숨겨진 사생아 딸의 존재. 재벌가의 추악한 비밀 기사는 아름이의 출생 배경을 자극적으로 묘사했고 그녀의 엄마를 모욕했으며 서준을 비난했다. 기사는 즉시 모든 언론을 뒤흔들었고 대중은 충격에 빠졌다. JS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서준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서준은 언론의 공격에 당황했지만 그는 아름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름이를 자신의 옆에 세우고 그녀의 손을 잡고 세상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준비를 했다. 그는 아름이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기자회견 당일 JS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로 가득 찼다. 서준은 아름이의 손을 잡고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서준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오늘 저는 저에 대한 모든 소문과 논란에 대해 직접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저의 딸 한아름과 함께 섰습니다. 그는 아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즉 이름 모를 여인과의 하룻밤, 그리고 아름이의 탄생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책임했는지 인정했고 아름이와 그녀의 엄마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시인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대중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는 아름이가 자신의 삶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는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서준의 고백을 듣고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기사가 서준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서준은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며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성민은 자신의 기사가 악의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때 채연이 기자회견장으로 난입했다. 그녀는 분노에 찬 얼굴로 서준에게 소리쳤다. 한서준, 당신은 미쳤어. 저런 아이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야. 당신은 나를 배신했어. 그녀는 서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서준은 채연을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강채연 씨, 당신의 추악한 진실이 곧 드러날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삶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다. 채연은 결국 끌려나갔고 기자회견은 계속되었다. 서준의 진심 어린 고백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차가운 재벌 총수가 아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딸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아버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아름이의 출생에 대한 논란은 점차 사그라들었고 오히려 그녀는 대중의 동정과 응원을 받았다. 서준의 용기 있는 고백은 언론과 대중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아름이의 출생에 대한 논란은 점차 사그라들었다. JS그룹의 주가는 회복되기 시작했고 서준은 인간적인 총수이자 책임감 있는 아버지로 대중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강채연은 자신의 몰락에 분노하며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서준과 아름이를 향한 복수를 맹세하며 더욱 은밀하고 치밀한 음모를 꾸몄다. 채연은 자신의 아버지인 강 회장의 권력을 이용해 서준과 JS그룹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정계의 거물이었고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서준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서준과 JS그룹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언론과 검찰에 압력을 가해 JS그룹의 과거 비리를 들추고 서준을 경영비리 혐의로 고소하려 했다. 이성민 기자는 채연의 지시를 받아 서준과 아름이를 향한 악의적인 기사를 계속해서 작성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라는 명목에 거짓 정보를 흘리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그는 아름이의 과거를 끊임없이 들춰내며 그녀를 불행의 씨앗으로 몰아갔다. 아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그녀의 순수하고 밝았던 모습은 점차 사라져갔다. 서준은 채연과 이성민 기자의 공격에 맞서 아름이를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는 JS그룹의 법무팀을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이성민 기자를 고소했고 강 회장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는 아름이의 학교를 찾아가 그녀를 괴롭히는 아이들의 부모와 직접 만나 담판을 지었다. 그는 아름이에게 아빠가 널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고 약속하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채연의 음모는 더욱 치밀해졌다. 그녀는 서준의 신보기자 JS그룹의 핵심 임원인 이 실장을 매수했다. 이 실장은 서준의 모든 약점과 JS그룹의 기밀 정보를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채연에게 JS그룹의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넘겼고 채연은 이 정보를 이용해 JS그룹의 주가를 조작하고 신기술을 빼돌리려 했다. 이 실장은 서준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채연의 스파임을 고백하고 채연의 음모를 폭로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서준에게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서준은 이 실장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이 실장이 채연의 지시를 받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민주는 이 실장의 고백을 듣고 서준에게 조언했다. 선우 씨, 이 실장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그를 감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진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주는 이 실장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 그를 시험하기로 했다. 민주는 이 실장에게 JS그룹의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녀는 이 실장이 이 정보를 채연에게 전달하는지 지켜보았다. 예상대로 이 실장은 민주에게 받은 거짓 정보를 채연에게 전달했고 채연은 이 정보를 이용해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 서준은 이 실장의 배신을 확인한 후 그를 이용해 채연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 실장에게 자신은 여전히 그를 신뢰하는 척하며 채연에게 중요한 기밀 정보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물론 그 정보는 조작된 것이었다. 이 실장은 자신이 서준에게 충성하는 척하며 채연에게 거짓 정보를 넘겼다. 채연은 이 정보를 맹신하고 JS그룹의 주가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서준은 채연이 주가를 조작하는 동안 조용히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다. 그는 채연이 충분히 깊이 함정에 빠졌다고 판단했을 때 증권감독원과 검찰의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증거는 명확했다. 채연의 주가 조작과 이성민 기자의 허위, 사실 유포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채연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성민 기자도 함께 체포되었다. 강 회장은 자신의 딸과 그를 도왔던 기자까지 구속되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이들을 구제하려 했지만 서준이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확했고 여론은 이미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 강 회장은 결국 권력남용과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서준은 언론과 대중에게 다시 한번 큰 찬사를 받았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JS그룹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했고 그의 리더십은 더욱 확고해졌다. 아름이는 학교에서 더 이상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고 그녀는 다시 밝고 순수한 웃음을 되찾았다. 그녀는
아빠의 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서준은 아름이와 함께 아름이의 엄마, 즉 자신의 첫사랑의 묘를 찾아갔다. 그는 그녀의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아름이를 이제서야 알아봐서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겼다. 아름이는 아빠의 옆에 서서 엄마의 묘비를 쓰다듬었다. 엄마, 아빠가 이제 저와 함께 있어요. 엄마도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준은 아름이의 손을 잡고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는 이제 과거의 모든 아픔과 죄책감을 벗어던질 수 있었다. 그는 아름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며 그녀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최영우와 강채연의 몰락 이후 한서준은 JS그룹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그는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주력하며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존경을 받았다. 아름이는 아빠의 품에서 행복하게 성장했고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났고 서준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으로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던 그들의 삶에도 예측할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아름이의 할머니가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쓰러지신 것이다. 할머니는 아름이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그녀는 할머니의 병실에서 한시도 떠나지 못했고 서준은 그런 아름이를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할머니의 병세는 위중했고 고액의 수술비가 필요했다. 서준은 모든 비용을 지원하겠다 나섰지만 할머니는 고통 속에서도 아름이에게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반복하셨다. 아름아, 그 약속을 지켜야 해. 아빠에게 꼭 말해야 해. 그 그림을 찾아야 해. 할머니는 의식이 흐릿한 가운데서도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은 아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름이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속에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할머니가 언급한 그림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할머니는 늘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알 수 없는 슬픔에 잠기곤 하셨다. 아름이는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처럼 느껴지는 그 이야기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병실을 나와 서준에게로 향했다. 아빠, 할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 그림을 찾아야 한다고요. 아름이는 서준에게 할머니의 말을 전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서준은 아름이의 말을 듣고 놀랐다. 그는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가 소중히 여기던 한 폭의 그림. 그 그림은 그의 가족의 비밀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죽기 직전 그에게 이 그림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이 그림에 우리 가문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는 유언을 남겼다. 그러나 그 그림은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감쪽같이 사라졌고 서준은 그것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애썼지만 결국 포기했었다. 서준은 할머니가 언급한 그 약속이 무엇인지 직감했다. 그것은 아마도 그의 어머니와 아름이의 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어떤 비밀스러운 약속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아름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남긴 유언, 사라진 그림, 그리고 그 그림에 얽힌 그의 가문의 비밀에 대해 아름이는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의 엄마와 아빠의 가족이 과거에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할머니의 병실로 돌아갔다. 할머니는 잠시 의식을 회복하셨다. 아름아, 그림은 너의 엄마에게 있었어. 너의 엄마가 그 그림을 숨겼어. 서준이에게 그 그림을 찾아달라고 해. 할머니는 겨우 말을 이어갔다. 아름이의 눈이 크게 뜨였다. 엄마가 그 그림을 숨겼다고. 그녀는 엄마의 유품을 보관하고 있는 낡은 상자를 떠올렸다.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서준은 아름이의 뒤를 따랐다. 아름이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낡은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엄마의 빛바랜 일기장과 몇 점의 그림이 들어있었다. 아름이는 그 그림들을 하나씩 꺼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손에 닿은 한 폭의 그림. 그것은 할머니가 언급했던 그 그림이었다. 그림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색채는 여전히 선명했고 그림 속에는 한 여인이 신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준은 그림을 보자마자 숨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그림이었다. 그림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쓰여 있었다. 내 사랑하는 딸에게 이 그림은 너의 뿌리이자 너의 미래를 담고 있단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열쇠 그림과 함께 어떤 문구들이 암호처럼 적혀 있었다. 서준은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가문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림 속에는 그의 가문에 숨겨진 유산과 함께 그의 어머니가 과거에 겪었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단서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그림이 JS그룹의 창립과 관련된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JS그룹의 공동 창업자였고 그녀의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겼다는 사실이 그림 속에 암호처럼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음모의 배후에는 서준의 삼촌, 즉 그의 아버지의 동생인 한정민이 있었다. 한정민은 서준의 아버지를 조종하여 서준의 어머니를 회사에서 축출하고 그녀의 지분을 가로챘던 인물이었다. 그는 서준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기도 했다. 그는 서준의 어머니가 남긴 그림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찾아 파괴하려 했다. 그는 서준이 그림의 비밀을 알아낼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서준은 그림을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실에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문을 위한 정의를 구현하고 한정민에게 복수할 준비를 했다. 아름이는 아빠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를 지지했다. 서준은 그림과 함께 자신의 모든 증거를 모아 한정민을 고소했다. 언론은 JS그룹의 숨겨진 비밀과 재벌가의 추악한 음모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한정민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발버둥 쳤지만 서준이 찾아낸 증거들은 너무나도 강력했다. 그는 결국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구속되었다. 서준의 어머니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그녀의 유산은 아름이에게 돌아왔다. 이 사건으로 서준은 JS그룹의 진정한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의 유산을 아름이의 이름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그녀의 뜻을 기리는 재단을 설립했다. 아름이는 아빠의 정의로운 행동에 감동했고 그의 옆에서 더욱 단단하게 성장했다. 할머니는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이와 서준의 행복을 빌었다. 한서준은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정민의 악행이 심판받은 후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JS그룹은 그의 리더십 아래 더욱 투명하고 견고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고 서준은 대중에게 존경받는 기업가이자 한 가족의 든든한 가장이 되었다. 아름이는 아빠의 품에서 행복하게 성장했고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도 이루어졌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준은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잊을 수 없었다. 특히 아르미의 엄마, 즉 그의 첫사랑이자 아르미의 어머니인 여인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은 늘 그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고 그녀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그녀의 묘지를 찾아가 오랫동안 묵묵히 서 있곤 했다. 어느 날 저녁, 서준은 아르미의 할머니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아르미의 엄마가 남긴 마지막 편지와 함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아르미의 엄마가 젊은 시절 한 남자와 함께 다정하게 서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서준과 닮아 있었다. 편지에는 아르미의 엄마가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와 함께 아르미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아르미에게 그리고 나의 첫사랑에게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서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르미의 엄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편지 속에서 또 다른 비밀의 단서를 찾았다. 편지에는 아르미의 엄마가 과거에 어떤 남자와 깊은 관계를 맺었으며 그 남자가 자신의 첫사랑이라는 내용이 암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어떤 특별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고 적혀 있었다. 서준은 이 모든 단서를 통해 아르미의 엄마가 자신을 떠난 후 다른 남자와 재회했거나 혹은 자신이 모르는 과거가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는 아르미의 엄마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다. 그는 아르미의 엄마의 유품과 편지 속에서 그녀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다녔던 학교, 그녀가 일했던 곳, 그리고 그녀가 자주 찾았던 장소들을 방문했다. 그러던 중 서준은 아르미의 엄마가 과거에 희귀질병연구소에서 연구보조원으로 일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연구소의 소장이 과거에 어떤 비리로 인해 해임되었고 현재는 잠적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서준은 직감적으로 아르미 엄마의 과거와 이 연구소가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연구소의 옛 동료들을 찾아가 아르미 엄마에 대해 물었다. 연구소의 한 은퇴한 직원은 아르미 엄마가 매우 똑똑하고 성실했으며 연구소 소장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한 연구소 소장이 과거에 어떤 치명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 연구가 비리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연구는 유전자를 조작하여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서준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충격에 빠졌다. 아르미의 엄마는 희귀질병연구소의 소장과 과거의 연인 관계였고 그가 진행하던 위험한 연구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 연구는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부작용과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아르미의 엄마는 그 연구의 부작용으로 인해 병에 걸려 아르미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연구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잠적했던 것이었다. 서준은 아르미의 엄마가 왜 자신에게 이 모든 진실을 숨겼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서준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었다. 그는 아르미의 엄마의 희생에 깊은 슬픔과 함께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이제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원했던 대로 그 위험한 연구의 진실을 밝히고 그 연구를 세상에서 영원히 없애는 것이었다. 서준은 JS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희귀질병연구소의 과거 비리와 연구소 소장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는 언론에 이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연구소 소장과 그의 공범들을 법정에 세우려 했다. 이 사건은 언론과 대중에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인간의 윤리를 넘어선 위험한 연구학으로 인한 비극적인 희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연구소 소장은 결국 서준의 끈질긴 추적 끝에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위험한 연구학으로 인한 모든 비리를 자백했다. 그는 아르미의 엄마에게 깊은 미안함을 표하며 그녀가 자신의 연구를 막으려 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연구소 소장은 엄중한 처벌을 받았고 그가 진행하던 모든 위험한 연구는 영원히 중단되었다. 이 사건으로 서준은 다시 한번 대중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의 희생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더 큰 정의를 구현했다. 아르미는 아빠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동했고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이제 엄마를 향한 모든 궁금증을 풀 수 있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서준은 아르미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다. 그는 아르미에게 엄마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녀는 엄마의 희생과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다. 서준은 JS그룹을 더욱 강력한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아르미는 아빠의 품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그녀는 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의 꿈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의료 분야에서 일하며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세월이 흘러 아르미는 유능한 의사가 되었고 서준은 여전히 JS그룹의 총수로서 기업을 이끌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가족이자 동반자였다. 서준은 아르미의 성장을 지켜보며 깊은 행복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다. 아르미와 그녀의 엄마 덕분에 그는 진정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사랑과 용기 그리고 정의를 통해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다.